안녕하세요. 이컨 스토리 for you 네 번째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리즈물로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경청하는 월가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레이 달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브리지워러라는 그 월가 그 헤지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리턴이 많은 투자가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1년 전서부터 앞으로 이제 큰 그 어나더 이제 2008년 같은 이제 경제 쓰나미가 온다고 계속 워닝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은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요즘 특히 여러 매체에 자주 나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This is bigger than what happened in 2008. 오늘 그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주체가 뭐냐면, 지금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보다 이제 사태가 좀 심각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거랑 비슷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공황이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랑 대공황 때 일어났었던 현상들을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Consequences of this Tsunami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쓰나미는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큰 파도가 몰려오는 거를 이제 쓰나미라고 하는데, 이 경제 쓰나미가 왔었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미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개인으로 보나 회사로 보나 사회로 보나 이제 이 쓰나미, 경제 쓰나미가 왔을 때 이제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컴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밸런스시트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 뭐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우리 수입에 영향을 미칠 거고, 지금 같이 이제 락다운이 된, 팬데믹 때문에 락다운이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제 인컴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인컴에 대한 여파, 그리고 밸런스시트라는 게 이제 한국말로 보면 이제 대차 대조표인데,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 거예요. 에셋이 있고 라이빌리티가 있듯이. 그리고 에퀴티, 그러니까 자본금이죠. 그러니까 순수 빚을 제외한 나의 이제 순수 이제 자금, 펀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에퀴티인데, 에퀴티가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제 부유하겠죠. 예? 그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이 경제 쓰나미가 앞으로 우리의 수입과 우리의 이제 가계 단면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음 슬라이드는 벌써 시작이 됐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경제 쓰나미가 우리한테 닥쳤을 때 수입에 어떤 인컴 hit이 있을 수가 있는지. 요즘 PPP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일하는 시간이 뭐 주에 40시간이었는데 뭐 20시간으로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인더스트리가 앞으로 꽤 보일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호텔 인더스트리라든지 음식점.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머리를 잘랐거든요.
이발소 미장원도 여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변화가 있을 거예요. 벌써부터 뭐 코비드 19 이후의 세상은 전이랑 좀 바뀌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막상 저희가 코비드 19을 뭐 여름이 되었을 때 아니면 다음 달이라도 되었을 때 막상 나왔는데 보니까 뭐 당장 외식을 안 나가도 된다든지, 뭐 당장 뭐 여행을 안 가도 된다든지, 뭐 베가스를 당장 안 가도 된다든지, 모든 게 포스트폰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옆에 보면 저희 그 가게에 집에 이제 대차대조표에 벌써부터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How much savings? 예?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모아놨던 돈을 솔직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까먹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 월급쟁이들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한 번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예, 그 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미국 사람들도 저희랑 그 표현하는 게 똑같네요. 구멍이 난 겁니다. 저희 인컴에 구멍이 나고 저희 가게 밸런스시트에 구멍이 난 거예요. 예? 이 구멍이 났을 때 이제 저희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구멍을 메꾸기가 힘들죠. 전에 비디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들이 너무 많이 빌려다 쓴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을 자기 세수를 국민들한테 걷어서 갚을 수도 없을 만큼의 빚을 빌려가지고 쓰다가 나라가 완전히 쪽박이 차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좋은 거 타야 되고, 아이들 더 좋은 거 사줘야 되고, 사립 보내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여태까지는 좋았죠, 이제. 왜냐면 인컴이 받쳐줄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받쳐주던 인컴이 내가 실질적으로 버는 수입보다 그 외의 것들, 미래의 거를 땡겨서 썼다고 하면 이 홀을 어떻게 책임지고 메꿀 수 있을지 지금서부터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미국 국기랑 EU, 유로피안 유니언 국기가 보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구멍이 이제 국가에 큰 재정적인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네 화폐를 아니면 시종을 이렇게 프린트하고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나라들은 그냥 계속 빚을 인크리스 해가지고 쏟아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은 지금 이제 세계 경제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2020년도에 지금의 경제와, 그러니까 1930년에서 1945년 사이의 경제의 이제 유사점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솔직히 전쟁도 많이 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프레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돈을 많이 찍어냈을 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내고 그거를 이제 신용과 프린티드 머니 뭐 이런 거로 이제 많이 이제 커버업을 한 거죠. 이제 producing a lot of debt. 그리고 zero interest rate니까 이자가 이제 그 정도까지 저리로 떨어졌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구멍을 지금 여기 그 유로피안 유니언 국기만 보여서 그런데 doing the same이라고 한 게 그 same이 미국 국기가 빠졌네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 찍어서 펌프업을 해가지고 지금 구멍 메꾸려고 한다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Debt and Monetization입니다. 빚과 이 모네타이제이션을 한글로 찾아봤더니 수익 창출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머니가 아마 머니란 을 얘기하는 거고, 타이제이션이 어떤 변화 이런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뭐 화폐화하다, 뭐 화폐처럼 뭘 바꾸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찍으면 도대체 이걸 who will pay this? 도대체 누가 이걸 갚을 것이냐.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토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미국 내에서도 이 많이 찍어내는 거를 도대체 누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며 갚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많이 대두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옛날에도 경험했었던 1990년대, 그러니까 미국 도대체 빚이 얼마나 있었나 보니까 한 거진 4 트릴리언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서부터 지금 30년이 지나오면서 25.3 트릴리언이라는 빚이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부채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요 빚을 이제 결국에 이제 누가 갚느냐,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느냐, 더 빚이 늘어날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퍼블릭 데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솔직히 빚이 이게 이제 일부일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소셜 스크리티 데트도 합치고, 그 메디칼 메디케이도 합치고, 뭐 사회 전반적인 비용까지 다 합치면 이게 100 트릴리언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운영해 나가는데 이제 100 트릴리언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가장 두려워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자가 올라가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는 게 솔직히 제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일례로 이제 미국은 사회보장 제도도 잘 돼 있어야 되고, 돼 있다는 게 아니고 돼 있어야 되고,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병원비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그 베이비 부모가 리타이어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삶이 어느 정도 이제 컴포터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아지셨는데, 그분들이 지출해야 될 이제 여러 부분들이 이제 미국이 가장 떠안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걸 꼭 이제 여기서 국한될 게 아니고, 미국은 100년이 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뭐 포드서 뭐 자동차, 뭐 오일 뭐 이런 데들이 다 이제 펜션이라고, 이제 일반 직장인들은 401k 같은 게 있겠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라 같은 게 있겠고,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 공무원들, 뭐 폴리스맨, 미국 내에 이 운영되는 펜션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문제는 점점 옛날 기준으로 만들어진 펜션은 이제 월커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샐러리에서 80%, 어떤 데는 100% 받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션은 그 세일즈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열리 매해 그만큼 다 받쳐줄 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 다 계획을 짰을 텐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생산하는 포드나 이런 데 같은데, 이런 데는 지금 차 잘 안 팔리잖아요. 근데 차가 팔렸을 때도 미국 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인컴을 내 가지고 그 옛날 30년 40년 전 월커들을 서비스를 한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게 이제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사측에서는 나 못 내.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미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인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두서없지만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랑 내 생활 반경에서만 일어나는 거를 생각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 나 외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어떤 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나한테도 미칠 수 있다. 이분 아시아권에서 일어나는 거, 유럽에서 일어나는 거, 저거 남일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벤철리 그런 게 다 컬업돼 가지고 나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을 하셔서 그걸 기반으로 주식도 투자하시고 부동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생각을 해 놓으셔야지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내가 디펜스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슬라이드부터 이제 그 히스토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가 자꾸 이제 그 테드라고 TED라고 유명한 전 세계 석학들이나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중요한 요점에 대해서 짧게 한 20분 뭐 30분 정도 그 자기 의견을 내놓는 그런 쇼가 있어요. 쇼가 아니죠.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요. 아주 좋은 인포메이션이 아주 많은데 거기에 이제 나가서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강조한 부분이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요점을 보면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Key Pattern of 1000 Years of Economic History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네 가지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 포인트에서는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 왜 망했냐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히스토리컬리 되게 유명한 이야기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로마에 그 물건들을 가져가 가지고 팔았어요. 거진 저기 1500년 2000년 전에. 근데 그 맨 마지막에 가서는 무슨 일이 나냐면 이제 아프리카니 뭐 유럽이니 뭐 인도니 뭐 이런 데서 뭐 향신료서부터 뭐 이걸 가지고 로마를 갔을 때 로마는 이제 제국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뺏어온 이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많은데 그 중에서 금은보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금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값을 치렀어요. 근데 너무 소비가 과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거를 지불할 충분한 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금에다 다른 성분을 섞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인들이 금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금화를 손으로 이렇게 했더니 부서지더라. 금이 손으로 해가지고 부서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금은 모자르고 돈은 만들어내야 되고 해서 그런 짓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솔직히 맨 그 끝에 가서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꼭 이거를 이제 지금 현 상황이랑 이제 비교하려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뭐가 다르냐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신용으로 이제 그 화폐를 많이 늘려가지고 공급을 하고 사람들은 그 늘어난 거를 이제 빚을 지고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쓴단 말이에요. 갚아야 될 때 돼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로 갚느냐, 갚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냐가 여기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가지 그 패턴이 뭐가 있었는지 일단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덕티비티입니다. 이제 생산성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디어란 이제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고 그 발명품을 토대로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발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프라고 이제 나온 게 이제 스티디 그로스라고 아주 일률적으로 스티디하게 알맞게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지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지난 2000년을 바라봤을 때 1900년을 이런 식으로 스티디하게 온 거죠. 솔직히 답답할 정도로 이제 스티디 했던 건데, 그거를 뭐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할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게 이제 가장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보편된 경제 활동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역사적인 그 경제 팩터는 short-term debt cycl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ast on average every 8 to 10 years.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경제는 매 8년에서 10년 주기로 업 앤 다운을 계속 리핏하면서 gradually 올라간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제 경제를 이제 좋아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은행에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손님들한테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이제 뭐 2007년도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온다 그러면 2005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10년 주기라고 하니까. 근데 항상 보면 그거를 10년에 딱 끊지 않고 최근 몇 년을 보면 2008년 크라이시스도 솔직히 2005년 정도에 끝났어야 되는데 한 2, 3년을 더 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에 시작했으니까 2018년에 끝났어야 되는 거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솔직히 많은 사람들, 제가 이제 딜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제너럴 컨센서스가 이제 꼬꾸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참 그 회사 그 법인세를 거기서 또 좀 세이브 해가지고 회사들이 돈을 더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회사들한테 코퍼레이션 그 세금 세이브하는 거를 이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파로 2년 3년을 더 온 겁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2020년에는 뭐가 터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더 갈 수가 없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끌고 가려고들 노력을 하니까. 하여튼 그게 short-term debt cycle입니다. 드디어 3번, 이 영상에 가장 중심이 되는 스토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매 10년마다 경제가 리셋된다라는 거가 혹시 요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었고, 지금 레이 달리오가 주장하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3번 롱텀 뎃 사이클이 매 50년에서 75년 주기로 역사를 보니까 바뀌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94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구글을 리서치 해보니까 44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렌트우드 어그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그러니까 돈 관련해서 역사적인 게 뭐 플라자 합의도 있고 브렌트우드 어그리먼트도 있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1944년이 됐건 45년이 됐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얼라이드라고 부르죠. 이제 미국 편에 섰던 나라들 중심으로 이제 세계를 하나로 뭉치면서 뉴 월드 오더, 신세계 뭐 질서라는 개념의 캐치프레이즈로 바꿔놓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전까지 각 나라에서 금을 중심으로 화폐, 자기네들 달러가 이제 우리가 금이 이만큼이 있어라고 해가지고 우리 거래를 이제 다 금만큼 보증이 되고 막 이렇게 됐었다면, 45년을 기점으로 그 금을 달러가 대신해요. 예? 그러니까 금이 뒷방 아저씨가 되는 거고, 달러가 앞으로 나서서 인제 세계 통화는 달러야라고 딱 도장을 찍은 게 1945년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때서부터 이제 달러가 엄청 팽창해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을 뒷방 아저씨로 보내야 되니까 그때 미국 내에서 아마 국민들한테서 금을 다 회수를 했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루즈벨트 때 그 금이 다 회수가 돼 가지고 그 페더럴 리저브에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페더럴 리저브가 됐고, 텍사스는 제가 알기로는 무슨 폴트 마이언즈 하여튼 그곳에 이제 금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달러가 앞으로 왔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금이 그냥 휴지가 된 게,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미국 내에서 이제 금을 거래를 하게 되면 실물로 거래가 안 됐어요. 그냥 종이 조각만 주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금을 사고 막 할 때 바로 사고 막 그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금 산다 그러면 그게 종이 조각이지 실질적인 실물 금은 아니었어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금빵이다 뭐다 해가지고 요즘 위험에 대해서 해징한다고 금을 사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이 전 세계에 올림픽 수영장 사이즈 2배만큼 있대요. 지금 현존하는 금이. 근데 지금 그 금을 사겠다고 너도 나도 인도도 엄청 수입하죠. 중국 엄청 수입하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금이 텅스틴 이렇게 램프 같은 데 안에 들어가는 텅스틴에다가 도금한 게 한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 조각 사실 때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서 레이 달리오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45년에 롱텀 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 그 뒤로 75년이 지난 게 딱 2020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모네타이제이션, 새로운 화폐가 나오든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전 세계에 어너더 뉴 오더가 나와가지고 화폐 이제 개혁이라고, 한 나라에서 하는 거나 화폐 개혁이겠지만 화폐 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 화폐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레이 달리오는 화폐 통합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화폐 통합이 크립토커런시를 기반으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괜히 앞서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많이 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솔직히 누가 개발을 한 거지 국가나 어떤 기관에서 그거를 백업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어떤 나라에서 돈을 몰래 빼나오고 뭐 무기나 마약이나 이렇게 나쁜 거 트랜잭션 할 때 이제 좋은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참 떠서 2만 불까지 간 거지.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돈을 집어넣은 사람이 있으니까 발류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그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뭐 크립토커런시가 왜 이게 새로운 통화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크립토커런시라는 게 꼭 비트코인만이 아니에요. 예? 크립토 커런시, 가상 화폐. 그러니까 현금이 디지털화 돼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앞으로 종이 화폐가 없어지고 모든 게 디지털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제 우스운 얘기로 짐 로저스라고 유명한 소로스랑 같이 퀀텀 펀드 운영했던 사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뭐 이것저것 강의도 하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중국을 가가지고 목이 말아서 물을 한 병 사려고 그랬더니 현금을 안 받더래요. 왜냐면 그 상인은 현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알리페이라고 목에다가 바코드 같이 돼 있는 거, QR코드,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 중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웬만한 나라보다 다 현진화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거기다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트랜잭션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짐 로저스가 물을 못 샀대요. 그래가지고 하도 목말라 하니까 그 중국 상인이 불쌍해서 그냥 한 병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 돈이라도 받으라고 했더니 돈을 안 받더래요. 그만큼 돈에 대한 개념이, 화폐 개념이 물러진 게 지금 중국 같은 나라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미국은 될 수 있으면 화폐를 컨트롤을 해야지 되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어떤 시점을 기반으로 이게 디지털화된 화폐가 더 이제 유통이 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벌써 값이 비싸진 그런 화폐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다른 크립토 커런시 같은 경우는 보면 더 빨리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더 와이어 트랜스퍼 같이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쉽게 움직이는 화폐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화폐들이 다음 그 포텐셜 크립토 커런시가 될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해서 페이스북에 리브라라고 있었죠. 그거가 또 한때 또 그게 대세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돈의 권리를 페이스북한테 주겠어요? 말도 안 되지. 페드가 페더럴 리저브가 지금 돈 찍어내고 하고 있는 데가 그거를 자기네들이 해야지, 3자가 그거를 할 수 있게 누가 오케이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알고 계신다고, 그런 게 나왔을 때 빨리 대처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괜히 너무 앞서가셔가지고 벌써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이런 거 다 오르기 시작을 한 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게 현금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하나의 디지털된 화폐가 나왔을 때 그게 뭐다라고 해서 그거에 베팅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페드에서 그런 종류의 가상화폐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하나의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제 신세계 질서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는 다우존스 그래프 상에 미국이 1945년에 이제 브렌트우드 어그리먼을 기준으로 금화의 달러 사인이니까 금 위에 올라선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그 뒤에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정치입니다.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중국은 좀 덜하네요.
모든 나라가 정치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있죠. 그리고 경제 변화는 항상 정치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부적인 정치 활동인데 웰스 갭,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value 갭, 두 번째는 서로 생각하고 믿고 하는 정치적인 견해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는 뭘 더 우선시 하는지. 종교적인 이유였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였을 수도 있고 그런 그 정치적인 그 털모일이라고 그러죠. 이제 불협화음 속에서 이제 뭐 한 나라가 이제 더 발전이 된다라는 건데 그리고 커먼 미션,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한 나라로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거냐가 그 시대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거냐라는 거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FDR, 프랭클린 D 루즈벨트에 대한 얘기고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좋아했던 이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데, 나름대로 퍼스널리 이제 뭐 몸에 병도 있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3선을 유일하게 미국 역사상 3번 대통령을 한 대통령님이십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된 시점이 미국의 대공황이 딱 닥쳤을 때예요. 그리고 전쟁도 2차 세계대전도 이제 했었고,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시점에 이분이 많은 거를 잃었죠. 그리고 이분이 한 행동에 의해서 뉴딜 정책,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의 그 기간 산업이 쫙 깔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일자리를 만들어 줘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딴 나라들은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은 이제 이 기반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일본이랑 싸우기도 바쁜데 유럽에다 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요지가 많은 거를 잃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을 주고 뺏어갔는지 그냥 뺏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법으로 회수한다라고 정부에서 회수한다고 그랬대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는 아직도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xternal politics, 그러니까 대외 정치인 거죠. 이제 미국 내 정치 말고 미국 외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부분을 되게 포인트아웃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들고 나왔던 게 To Make America Great Again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미국을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돌리겠다 해가지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서 나는 딴 나라 신경 안 써, 내 것만 있으면 돼라고 했었던 그런 이제 정치 성향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적인 위험 요소를 더 키울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미국 그 대공황이 뭐 빚이 많아져서 왔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대공황을 보기 위해서는 또 1880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미국의 뭐 누구야 그 전 세계에서 그때 가장 그 부자였던 락커펠러, 유니언 오일을 가지고 있던 락커펠러도 그때 있었었고, 철강의 아버지인 이제 카네기도 있었었고, 미국이 그 뉴욕의 그 마천루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저기 도시라고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입니다. 그때 엄청 앞서 나가죠. 이제 딴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감히 누구도 못할 정도의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미국에 1800년대를 1880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에디슨이 만들어낸 그 뭐 라디오 저기 그 뭐야 전축도 있죠. 영화 상영기서부터 뭐 전기 저기 전화 이런 게 쏟아져 나오면서 말 그대로 미국은 세계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채권 뭐 주식 지금만큼 처럼 보다 어쩌면 더 했을 수도 있는 화랑 시대가 그때 일어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백 몇십 년 전에 4, 50년 전이죠. 140, 50년 전에. 그게 가다 1930년대쯤 해서 이제 다음 그래프에서 나올 텐데 그게 이제 메이저 히컵을 하면서 에? 너도 나도 주식에 돈 넣고 막 이러면서 한번 붕괴가 돼 가지고 일어났던 게 대공황이에요. 근데 대공황을 일어나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어, 유럽에다 대고 이제 그 무역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보호무역주의 같이 되면서 이제 쓴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중국에다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을 보호를 해야죠. 저는 솔직히 보호무역이 나쁘다 좋다라는 걸 떠나서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뭐 이런 조치를 안 하면 솔직히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팍스 아메리카를 놓칠 수가 있어요. 위대한 미국이라는 그 저기를 패권을 중국한테 놓칠 수가 있어요. 벌써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보호무역 쪽으로 돌아서고 난 다음에 이제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 세상에 혼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같이 살아야 되고 솔직히 이 디프레션이니까 대공황이 와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사람이 아우르면서 같이 나와야지만 그러니까 이 레이 달리오가 테드라는 쇼에 나와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막 열변을 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가야 된다. 예? 각 나라한테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웃긴 부분은 뭐냐면 이 레이 달리오의 이제 폴폴리오를 쭉 봤어요. 그러니까 요 다음쯤 될까? 그 유튜브 시리즈에 레이 달리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찰스 먼거 그리고 저기 뭐야 2008년 그거를 미리 예측을 했던 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스탁 포폴리오를 제가 한번 고어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주식을 왜 사서 어떻게 가지고 있나를 좀 보시라고 그 스탁 시리즈로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보면 그 레이 달리오는 ETF로 그 중국 주식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ETF는 직접적으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패시브 타입 오브 뮤추얼 펀드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이제는 세계는 하나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그런 저걸 했는데 솔직히 이 양반의 취지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폴리티컬한 그런 쟁점들 때문에 이제 그 세계 경제가 나락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포인트입니다. 요게 이제 요 유튜브 세션의 두 번째로 중요한 그 그래프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그 대공황 1930년서부터 이제 33년 그때까지 이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대공황이 일어나면 이제 다우존스의 주식적인 여파가 어떻게 됐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게 뻥 터졌어요. 그때 당시에 다우존스가 한 4,000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검은 막대기로 딱 보이죠? 요게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지금 미친 사람들처럼 돈 찍어가지고 막 뿌려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32년에 갔을 때 거진 발음을 찍죠. 근데 제가 이거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이걸 늘려서 도대체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거진 한 200까지 떨어지나 봐요. 그쵸? 아닌가? 거진 지로까지 떨어지나? 하여튼 휴지가 엄청 많은 다우존스 스탁들이 이제 휴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레이 달리오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만약에 우리가 다시 1930년대를 리핏하는 사태가 왔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한번 봐라,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여기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관심 있으시면 구글에 다우 존스 during depression 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래프가 잘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러분들도 자꾸 리서치를 하셔야 돼요. 관심이 있는 만큼 배우시는 거고, 제가 주식을 가르치다 보면 한 2시간, 3시간을 떠들어도 결국은 돌아오는 말은, 그래서 하나만 찍어주세요 라는 말이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주식을 저랑 같이 사도 파는 시점에 틀리면 돈을 버는 거랑 잃는 거랑 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주식을 안 사시더라도, 주식이 됐건 ETF가 됐건 이분 옵션이 됐건 어떤 폼의 이제 그 인베스트먼이 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그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그게 이제 내 몸에 있는 세포처럼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만큼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주식을 봤을 때 그게 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진짜 잘 판단을 할 수 있을 능력이 되시려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괜히 누가 지나가다가 뭐 좋대 라는 말에 그냥 선뜻 사시는 분들이 솔직히 95%, 98% 정도 돼요. 그거는 솔직히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실 바에는 아예 베가스 가가지고 한 번에 던져버리시지 그러세요. 예? 1, 2년 동안 주식 떨어지는 거 보면서 슬퍼하시느니 그냥 가가지고 한 번 찍으셔가지고 되는 거랑, 그럼 혹시 알아요? 이기면 2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대가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사고 팔고를 잘 안 해요. 그 한국 경제 어떤 뉴스에 나와가지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빨리 사고 너무 빨리 판다. 그렇게 해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스태티스틱 통계상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제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특별히 교수같이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예? 더 좋은 뭐 비전을 제시할 수 없어요. 한국 유튜브나 뭐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진짜 야, 저걸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잘 선택을 해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남들 힘들어할 때 나는 잘 리타이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방송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투기꾼처럼 투자를 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멀리 봐도 제대로 된 그 선택을 못하게 되면 이것도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세요. 공부하다 보면 길이 보이게 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Worst thing that one can do is think that they can make time markets.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잘못된 사고는 자기가 그러니까 마켓이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를 타임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어그리를 하고 어느 정도 어그리를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고 파는 시점에 따라서 결과는 틀려지거든요. 근데 아닌 길은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닐 때 가가지고 난 할 수 있어 라고 있는 돈 주위 사람들한테까지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 결과가 잘못됐을 때 그 뒤에 말로는 정말 비참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만약에 디프레션이 시작한 30년서부터 32년 사이의 그래프에 내가 타이밍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게 글쎄요.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요즘은 솔직히 주식 그 트레이딩 포맷이 많이 어드밴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쇼트 같은 것도 있고 옵션도 있고, 그리고 ETF 레버리지 인버스도 있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저는 진짜 주식을 하면서 한 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내 모든 정신이 주식 올라가는 거에 포커스가 돼 있으면 솔직히 어떤 분들은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는데, 그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있는 거 다 잃으실 수가 있는 게 이제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거예요. 진짜 많은 분들 제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거 봤는데, 떨어지더라도 패드가 중간에 돈 집어넣고 하는 거 타이밍 못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열받고 병 걸려가지고 쓰러집니다, 진짜.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주식을 하실 바에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또 다른 한마디를 남기는데, So what the individual investor needs to do is know how to diversify well and in a balanced way. 제가 여러 사람들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이 사람이 요 뒤에 나올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고요. 다음 편에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다이버시파이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투 다이버시파이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딴 편에서 다뤄야 될 얘기지만, 그러니까 한쪽에 몰빵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 레이 달리오의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All Weather Portfolio라고 그랬는데, 이게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All Weather라는 게 웃긴 게, 이제 어느 날씨에도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30%는 스탁에, 40%는 롱텀 반드에, 15%는 인터미디어 텀 반드에, 7.5는 골드에, 7.5는 커머디티에. 그러니까 주식인데, 이 사람 주식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ETF라고 새로운 변형된 이제 뮤추얼 펀드 같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ETF는 나중에 한번 길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롱텀 펀드는 뭐 30년짜리 국채 뭐 이런 거 뭐 항상 뭐 리턴은 똑같으니까 이제
안전한 거로 이제 뭐 했겠죠. 옛날엔 뭐 캘리포니아 반드랑 미국 국채랑 뭐 안전하다고 해서 뮤니 반드 뭐 해가지고 많이 팔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팔았어요. 하여튼 미국에서 부자들한테. 그리고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웃기게 본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를 공부를 했으면 금을 사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위태로운 시점이 왔을 때 그나마 금이 이제 여러분을 보호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지금 뭘 사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솔직히 저도 I don't know. 저도 모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너무 요 전편에 얘기했듯이 너무 브로드하게 크게 너무 빨리 와가지고 오고 있는 리세션이기 때문에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누가 알겠어요. 저기 뭐야 주식 떨어지고 막 그럴 때 가끔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 올라가면 내려가면 하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커머디티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사태가 혼란스럽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미국 내에서는 금을 살려면 종이 조각으로 밖에 살 수가 없다. 그리고 현물로 골드를 뭐 몇천만 불, 뭐 500 밀리언 달러씩을 사 놓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텍사스에 있는 무슨 폴트 무슨 뭐였는가? 거기처럼 요새를 져가지고 밑에다 땅을 파고 거기다가 군인들을 엄청 해놓고 있지 않고서야 그거 살떨려서 어디 그걸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역시 사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골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영국 은행의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 금고에 있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현물, 실질적인 골드 바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만든 ETF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금이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또 이게 의아한 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영국에 있는 저거는 내가 저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 당시 발류에이션으로 해가지고 달러를 받는 건가 이런 것도 참 궁금하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컨스파이러시들인데 금이 제일 많이 있는 것 중에 한 군데가 지금 뉴욕에 월스트리트이거든요. 그 황소 앞에 있는 거기 페더럴 리저브 지하 뭐 30층인가에 그 어마어마한 이제 금이 쌓여 있어요. 옛날 다이얼드 3인가에 나왔던 데인데 그 우스갯소리로 이게 솔직히 농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 페더럴 리저브 뉴욕 거기 하고 그 바로 옆에 월스트리트 원인가 거기가 그 뭐야 그게 뭐냐면 그 체이스 은행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밑에 하고 그 저기 체이스 볼트하고 페더럴 리저브 볼트하고 통로가 있어서 볼트가 다 비었다 라는 또 뭐 슬픈 얘기죠.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슬픈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왜 지금 여기서 나오냐면 채권도 미국 저는 솔직히 요번에 오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회사채가 아니고 미국 채권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채권을 찍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을 찍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금을 담보로 채권을 안 찍기 때문에 현존하는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거를 한 10배 뻥튀기를 튀겨서 채권을 이슈를 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좋은 퀄리티 채권이 없어가지고 이게 힘들다라고 그게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이게 생기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버블 터지는 거는 진짜 이거 한번 제대로 제가 만들려고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 버블이 터져 나가기 시작을 하면 채권에 이제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갚아야 될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채권 버블이 터진다라고 했는데, 이 금 있잖아요. 금도 똑같아요. 금도 볼트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만큼 저거 한다 그러는데, 그 금을, 현물을 유럽에 있는 다른 이제 나라에다가 빌려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금화를 만들어서 그걸 또 고가에 팔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페더럴 리저브 볼트가 비었다라는 얘기가, 체이스가 그걸 뽑아다가 팔고 그래가지고 비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 있는 금은 안전한가라는 게 이제 first question이고, 두 번째 퀘스천이, 이게 금이 비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독일에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터지고 난 다음에 금이 이제 가장 안전장치라고 이제 믿고 있으니까, 이제 메르켈이 미국에다가 우리가 맡겨놓은 절맨 골드 페더럴 리저브에 있는 거를 다시 반환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내가 은행에 가서 내가 맡겨놓은 돈 내놔 그러면 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에서 요구한 그 금을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안전상의 이유로, 그게 800톤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향후 8년에 나눠서 보내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로 그게 딜리버리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는 아무 뉴스도 안 나와서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가 대외적으로 나오니까, 아니 내금 내가 달라고 그러는데 왜 저걸 못 주나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도 내 금이 아닌데 내 금처럼 남한테 빌려주고 거래하고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금이 가짜 금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가 거기서도 또 나오는 거고 이런 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죠. 하여튼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또 한번 이야기, 저 이야기 두서없이 많이 했는데, 일단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듣다 보면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 들으면서 많이 공부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람, 그리고 딴 분들한테도 소개 좀 많이 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